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아주 뻔뻔한 데다 일상이 거짓말인 손아래 동서의 잘못을 제대로 폭로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난 줄 알고 서방님을 비롯해 가족들을 기만한 손아래 동서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에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그런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고 본인 업보를 치르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장 보고 왔더니 집에 없네? 휴일이잖아. 친구 잠깐 만나러 왔지. 왜? 내가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건강 신경 쓰라고 몇 번을 말해. 휴일이라서 쉬는 건 좋은데 몰래 라면에 막걸리까지 먹냐.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사와. 내일 해장국이라도 해줄 테니까. 아니, 내가 라면에 막걸리 먹은 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나 환기도 다 철저하게 했는데. 그릇 설거지 어설프게 해서 티슈로 닦아보니까 빨간 기름 묻어나더라. 그리고 막걸리는 당신 라면 먹을 때 꼭 챙겨 먹는 사람이잖아. 슬리퍼 대충 신는 거 신발장에 꺼내져 있길래 가까운 슈퍼라도 다녀왔다 했고. 내가 볼 때 당신은 주부가 아니라 흥신소 일을 해야 했어. 장인어른이 형사시라 핏줄을 물려받았나? 이런 거 아주 귀신이란 말이야. 그렇게 띄워줘봤자 별로 달갑지도 않으니까 좋게 말할 때 건강 챙겨, 알겠어?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 마님. 그래도 내가 진우보다는 훨씬 슬림하고 건강하잖아. 서방님이야 애당초 요리사니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거면 나도 똑같이 해? 아이고,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진우 이제 결혼했는데 손아래 통서 막 쥐잡듯 잡는 거 아냐? 내가 뭐 아무한테나 잔소리하나. 그럴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괜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말자. 아빠를 따라서 경찰 쪽 일을 하고 싶었던 저는 회사원인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주부가 되기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촉 좋다는 얘기를 듣던 저였지만 주부가 되고부터는 남편의 사소한 거짓말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 결혼하고부터 손아래 동서가 생기고 나서는 좋은 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고속버스 예약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죄송하지만 점심같이 식사하기로 한 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이가 대신해서 자리 비우는 거로 좀 사정 봐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가 일정 안 되면야 당연히 가야 하는 건데 버스 시간이 어떻게 되는데? 아마 한 1시 30분이나 40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요? 시간을 왜 애매하게 말해? 가서 표 끄는 거 아냐? 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해서 표 끄는 시간 확인을 하기가 애매해서요. 왜 시간 궁금해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고춧가루 좋은 데서 건져왔다고 전해주라고 했던 거 생각나서. 동서 안 급하면 그거 전해주기라도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요. 이번만 들릴 것도 아니고 어머님 뵈려고 자주 올 건데요. 정 그러시면 그이한테 또 부탁해도 될 일이고요. 동서 말이 맞긴 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 예매한 시간이 1시 30분쯤이라고 그러던데 거기 오늘 같은 날에는 보통 3시 이후에야 버스가 운행됐던 것 같거든? 그럼 충분히 같이 식사하고 갈 시간 되지 않을까? 3시나 1시 30분이나 뭐 큰 차이가 있나요? 1시간 30분이면 식사를 3번은 먹을 시간이니까 하는 말이지. 가족 모일 때마다 바쁘다 자꾸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리 지키는 거 어떨까? 솔직히 동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일찍 빠지려는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젠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서. 아니, 형님. 제가 지금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저 버스 예약해둔 거 맞고 일찍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운행시간 같은 것도 버스 회사 방침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철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럼 동서 버스 타고 가는 곳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시간 언제인지 확인하고 여유되면 식사하고 갈래? 이미 그이한테 말 전해놔서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실 텐데 저 거짓말쟁이 만드시게요? 사람이 착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원래 또 이런 건 흐지부지한 편인 거 아시잖아요. 동서가 대학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랬나?
거기 분위기가 선후배 간 서열 철저히 따지는 거로 아는데 가족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만큼의 절반 정도만 하자. 나도 빡빡한 사람 아니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짜증이 좀 있다 뿐이지 잘 챙겨주시고 좋은 분이야. 같이 자리하기 불편하다고 자꾸 빼고 그러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진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제가 연극 영화과 나온 건 왜 거론하세요? 설마 제가 가족들한테 연기라도 하고 거짓말한다. 이 말씀 하고 싶으신 거 아니죠? 왜 아니겠어. 딱 그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달라고. 가족들끼리 모일 때라든가 김장을 하는 등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소한 거짓말을 하며 빠져대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을 가족들은 이해해줬지만 저는 참고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지적해도 매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손아래 동서의 모습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손아래 동서의 거짓말로 힘든 것은 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인지 서방님이 어느 날인가 고민을 상담해왔습니다. 형수, 제가 형한테는 이런 말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집사람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한 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거 사소한 거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게 또 단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령 핸드폰 같은 거 제가 궁금해서 뭐 하나 보려고 하면 신경질 내더라고요. 사귈 때는 재미있는 거 있으면 먼저 보여주던 사람인데 그러는 게 이상해서요. 또 저랑 같이 본 영화 아닌데 착각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확실히 그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모호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저 남겨두고 맨날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로야 엄마 잔소리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엄마 없을 때도 내빼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동서가 좀 자주 빠지긴 했죠. 형수, 제가 지금 의처증인 건 아니겠죠? 저 요즘 일도 안 잡혀서 요리하다가 실수하고 손가락까지 칼에 베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늦을 때면 집에서 다른 놈이랑 놀아놨었으려나 싶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선 진정부터 하시고요. 만약 진짜라는 거 밝혀지면 어떡할지부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애도 없으니까 이혼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수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촉도 좋으시니까 이런 일도 잘하실 것 같아서. 평범한 주부로서 내키지 않는 기분이었지만 손아래 동서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것과 서방님의 간곡한 호소에 마지못해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손아래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근해 보이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전 서방님에게 힘든 진실을 전달드려야만 했죠. 서방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가 바람 피운 건 확실하네요. 일 나가신 동안 몰래 따라가 봤더니 모텔에 갔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형수. 덕분에 미련 없이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속은 후련해졌어요. 일단 왜 그랬는지 얘기부터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혼 도장 찍으려고요.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않아도 괜찮겠어요? 서방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요.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형 비롯해서 가족들한테는 당분간만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확실한 판단이 설 것 같아서요. 이런 일은 원래 끌면 끌수록 더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이혼을 하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방님은 결국 저의 의사를 따라 가족들에게 손아래 동서의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당연히 손아래 동서는 이혼을 당할 거로 생각했죠. 하지만 손아래 동서가 가족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인지 서방님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아래 동서의 호소가 연기라는 게 훤히 보였기 때문에 언제고 이런 일이 재발할 거로 생각했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해야만 한다.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진우가 많이 힘들어해서. 설마 동서랑 이혼하라는 거 그만 말하라는 거 아니지? 왜 아니겠어. 가족들 모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 꺼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잖아. 그게 얼마나 여우 같은 년인지 다들 몰라서 그래.
다신 바람 안 피우겠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거 다 거짓말 같더만. 보나마나 이혼하면 위자료 물어줄 거 걱정해. 그 유부남이라던 상간남 쪽 걱정돼서 매달리는 거 아냐. 매일 핸드폰도 확인받고 어디 갈 때마다 꼬박꼬박 확인받고 그런다던데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핸드폰 확인받는 거야 기록 같은 거 지우면 그만이지. 어디 갈 때마다 확인받는다고 쳐도 눈앞에서 감시하는 거 아닌 이상 모를 일이고. 말을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데 그냥 내가 붙어 다닐까? 진우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야. 그리고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다들 순진에 빠져서 약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거 내가 밀착 마크 할 테니까 맡기기나 해.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천성이 착한 사람들이라 무르게 대처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요. 애당초 손아래 동서가 10분 단위로 자기의 일정을 사진으로 보고하는 걸 자처했다는 것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심을 시켰다가 언제고 또 상간남을 만나러 갈 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장해야 잠잠하지만 언제고 사고를 칠 거라고 예의주시한 지 1년여쯤 지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동서, 어머님, 지금 아주 편찮으시다는 소식 전해 들었지? 서방님은 지방에 재료 보러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계신다던데 같이 올래? 아니면 따로 올래? 어머님 아프신데 제가 지체할 수 있나요? 저도 당장 병원 가볼 생각이에요. 너무 늦지 않게 왔으면 좋겠어. 동서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늦어서 내가 걱정돼서. 저 많이 달라진 거 아시잖아요, 형님. 어머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순간까지 제가 늑장 부리진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줘. 나는 곧 도착인데 상태 보다가 동서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할게. 손아래 동서 역시도 임종을 앞두신 시어머니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지 못하겠지 생각하던 중 어머님은 가족이 다 모이기도 전에 임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를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 전했는데도 손아래 동서는 여전히 어머님이 있는 병실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요. 연락해도 받지 않는 모습에 대체 이게 뭘까 의심이 되어 저는 남편에게 말을 해 양해를 구하고 차를 몰아 상간남과 손아래 동서가 관계를 맺었던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심각한 날,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이야말로 오히려 불륜을 저지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이한 직감 때문이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가는 손아래 동서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어디길래 이렇게 도착이 늦어? 어머님 돌아가시는 마당에 마지막 못 지켰으면 빨리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서방님도 지금 지방에서 거의 다 올라왔다던데 마중이라도 하러 간 거야? 아니요. 그 이 마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충격이 커서요. 어머님이 힘드셨던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택시 타고 가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다 탈진을 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응급실 아니네요. 다행히도 기사님이 바로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우신 기사님이네. 전화번호 알려줘. 따로 사례라도 해야겠다. 아니요. 정말 선의로 한 거라면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보다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거동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어떡하죠? 의사 말로는 적어도 1시간은 넘게 정양해야 한다고 해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동서, 어머님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든가 봐? 울다가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면. 제가 내색은 안 했어도 어머님 얼마나 따랐는지 잘 아시잖아요. 가시는 길 같이 못 있어드려서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게 몸 안 좋아지신 것도 다 저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요. 허이구? 말하는 것만 보면 아주 양심가 나셨네. 야, 이년아. 어머님 때문에 울다 탈진한 년이 응급실 실려간 척은 왜 하니? 상간남이랑 놀아나고 있으면서 왜 지극정성인 척 하냐고. 형님?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간남이랑 놀아나다뇨.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좋아. 그럼 응급실인 거 믿어줄 테니까 영상통화 한번 해보자. 나는 그거 동서가 알리바이용으로 찍어뒀다는데 전 재산도 걸 수 있거든. 저도 많이 힘든데 형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왜 사람 힘들다는 거 안 믿어주시냐고요.
저 정말 응급실 맞거든요. 헛소리하지 말고 모텔 밖으로 나오기나 해. 너랑 상간남이랑 손잡고 모텔 들어가던 거 다 찍어놨으니까. 와, 설마 어머님 돌아가신 마당에 저 따라오신 거예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머님이 너 때문에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는데 네 거짓말에 또 가족들 속아 넘어가게 내버려 두는 게 더 큰 잘못 아닐까? 형님,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 일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제 일까지 또 겹친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동서로 두고 싶지도 않아. 이제 그 잘난 연기력으로도 가족들 못 속일 테니까 각오나 하고 있어. 형님, 제가 잘못했다고요. 설마 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에 불륜을 저지를까 싶었던 점을 노렸다가 제게 발각이 됐던 동서. 서방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버림받는 바람에 돈도 날리고 인생도 아예 망가져 버리게 되었는데요. 일상이 거짓말이던 손아래 동서를 떼어낼 수 있게 되어 통쾌한 기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제법 크네요. 이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손아래 동서와 같은 인성 파탄난 여자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내가 너 고소해버릴 거야. 네? 갑자기 뭐예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누구냐니? 나 기억 못하는 거야? 진짜 웃기는 여자네. 성함이 혜진인데, 그 혜진 씨구나. 2년 전에는 남편이 신세가 많았죠? 정욱 씨는 잘 지내요? 결혼은 했고요? 그런 놈이랑은 진작에 헤어졌어. 네 괴롭힘을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내가 너 고소할 거라고. 네? 제가 괴롭혔다뇨? 그쪽을요? 그쪽이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운 일은 벌써 2년 전에 끝난 지 오래고 최근 2년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이게 진짜 뻔뻔하게 네가 내 돈을 몽땅 뺏어간 바람에 내 인생은 쫄딱 망했다고. 부모님한테 의절당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너 때문에 여태껏 난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빼앗았다뇨?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전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을 뿐이에요. 그로 인해 그쪽이 형편이 어려워졌든 부모님에게 의절을 당했든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날 재판에서 날 욕하며 소리친 네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서 밤에는 잠도 못 잔다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고소할 거야. 전 재판에서 소리 지른 적 없는데요? 그리고 그쪽을 욕하면서 소리 지른 건 그쪽 어머님이고요. 그럼 어머님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인 줄 알아? 얼마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도 전에 바람 피운 걸 들켜서 헤어졌다고. 네가 내 남친한테 고자질한 거 다 알아. 무슨 소리예요? 전 그쪽 남자친구 얼굴은커녕 그쪽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도 분명히 이건 다 네 짓이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바람 피운 걸로 약점 잡아서 남의 인생 망쳤으니까 위자료 내놔. 그게 무슨 억지예요. 제가 그쪽을 괴롭혔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딴 거 나중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 변호사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송을 받아주는 변호사가 세상에 어딨어요? 혹시 꿈꾸신 거 아니에요? 있거든? 기다려봐. 지금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할 테니까 연락처 하나 보낼 테니까 너도 저장해놔. 알았어요. 차라리 그 사람이랑 말하는 게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민아 씨 되시나요? 네, 맞아요. 혜진 씨 변호사세요? 맞습니다. 김진수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며 이민아 씨께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건 그쪽이에요. 혜진 씨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나빠지고 부모님께 의절당하고 남자친구한테 불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리 의뢰인이 바람을 피웠다고는 하나 이민아 씨에게 책망당하고 돈까지 뺏겨서 인생이 쫄딱 망해서 아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다니까요? 그걸 책망할 권리도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전부 저한테 있을 텐데요? 그 후에 생긴 일은 제 잘못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전부 당신 잘못입니다. 의뢰인은 이민아 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서 4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4천만 원이요? 제가 혜진 씨한테 청구했던 위자료의 2배잖아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의뢰인에게 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하시겠다면 저희는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혹시 위자료 지급과 재판도 거부하면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해야겠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당신의 집과 차 등의 재산이나 임금으로 위자료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재판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이라니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실 건가요? 위자료를 지급하실 건가요? 재판에 강제 집행까지 가고 싶으세요? 아, 진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요. 진짜 웃겨 죽겠네. 네?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위자료 4천만 원에 지급을 거부하면 재판에다가 강제 집행이라고요? 재판도 안 하고 강제 집행이 돼요? 설마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법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이거 참 이상하네. 뭐라고요? 지금 절 모욕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재판에도 손해볼 거 없어요. 그 준비도 철저히 돼 있습니다. 그러세요. 재판합시다. 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요. 네? 지금 본인이 무슨 말하는 건지는 아세요? 재판을 하겠다고요? 그럼요. 알고 말고요. 오히려 재판이나 좀 하고 싶은데요. 그쪽이 제 전문이거든요. 네? 전문이라고요? 아, 죄송해요. 소개가 늦었네요. 변호사 이민아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재판하신다고요? 네, 그래요. 하죠 뭐. 소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 잠깐만. 뭐야? 변호사라고요? 네, 저 변호사예요. 혜진 씨한테 못 들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시죠. 진짜라니까요. 못하면 변호사협회 제 이름 검색해보세요. 떡하니 나올 겁니다. 네? 진짜 변호사라고요? 말도 안 돼. 근데 김진수 변호사라고 하셨죠? 등록 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네? 등록 번호요? 변호사 등록 번호요. 변호사면 당연히 있을 텐데요? 변호사협회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셔서 소속과 이름, 등록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좀 개인정보라서요. 개인정보요? 농담이시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아니, 그래도 왜 그런 걸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요? 동업자분께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할 경우 변호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범죄거든요. 사기죄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될 텐데요. 수천만 원이라고? 네, 그래서 저도 그쪽이 진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자칭 변호사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등록번호는 어떻게 되죠?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죄송해요. 네? 뭐가 죄송하고 뭐가 아니란 거죠? 김준수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저 변호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쪽은 누구신데요? 그게 저는 아까 의뢰인이라고 했던 사람 동생이에요. 아직 대학생인데 누나가 그쪽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변호사인 척하고 재판한다고 겁줘서 돈 받아내면 저한테도 100만 원 준다길래. 그래서 변호사를 사칭해서 저한테 위자료를 청구했군요. 그게 위법이라는 건 아세요? 제가 대학에 알리면 간단한 징계 처분으로 끝나지는 않을 텐데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학교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매가 아주 쌍으로 멍청하네요. 뭐 일단 반성의 기미는 보이니까 다시는 저한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드리죠. 착각할까 말하는 건데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체포당하고도 남았어요.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분한테도 전하세요.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짓을 저지르면 고소당하는 건 당신이라고요. 그 후로 곧바로 혜진 씨에게 사과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전 알림을 꺼놓고 무시했답니다. 다음날 저는 혜진 씨네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남매가 저지른 짓을 설명한 뒤 철저히 주의를 드렸어요. 이번에는 변호사를 사칭한 것뿐이니 소송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짓을 저지르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거라고 설명드리니 부모님은 다시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셨답니다. 혜진 씨와 그 동생은 본가로 끌려가서 부모님께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반성하기 전까지 엄격히 감시당하게 됐다네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못하도록 두 사람의 핸드폰도 해약해버렸다는데요.
그럼에도 또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혜진 씨가 다음에 또 피해를 주면 확실히 짓밟아 놓으려고 이번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전부 프린트해서 보관해뒀답니다. 혹시나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가끔 생각한답니다. 현서가, 너 또 회사 쉴 생각이야? 벌써 2달째잖아.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 뭐야. 나 이제 일 시작해야 돼. 일하긴 뭘 해.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방에서 뒹굴거리기나 하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놀기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게다가 너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도 똑같이 그러고 지내잖아. 대체 너희 부부는 왜 그러고 사니?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질 못하겠어 내가. 아니, 나랑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고 몇 번을 말해. 집에서 일해도 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에 몇 번만 출근하면 그만인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업무 방식이라고.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냥 회사에 짐이 되는 인원들을 싹 다 정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뭐? 얼마 못 가서 해고될 운명이라는 거지? 집에서 일해봐야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이야. 그냥 백수랑 다를 게 없잖아. 한심해 죽겠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해? 현지가 그러더만.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 인가 뭔가 하는 데서 다들 그렇게 말했다더라. 엄마,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맞는 정보도 돌아다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랑 틀린 지식을 떠드는 사람도 존재하는 곳이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 그럼 너 현지가 지금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를 누나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야. 너 뭐가 잘나서 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현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아, 진짜. 그래, 엄마가 누나만 편애하는 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나랑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 다 알아. 그냥 일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마. 너희가 언제 일을 했다 그래? 일 안 하는 백수는 누나겠지. 현지는 일 안 해도 돼. 언젠가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중이라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백수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셔. 하여튼 나 이제 진짜 일 시작하니까 이제 답장 못한다. 일 다 끝날 때까지 방문 잠가 놓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뭐? 야! 전현석! 엄마, 큰일 났어. 뭔데? 지금 외근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부서져 있던데? 누가 방문 손잡이 부수고 침입했나봐. 엄마, 지금 누나랑 같이 외출한 거 맞지? 뭐 아는 거 없어? 아, 컴퓨터? 너희가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고 노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부숴버렸어.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컴퓨터를 2대나 다 박살내놓고 그거 저번 주에 새로 받은 최신 모델이란 말이야. 그게 최신 모델이라서 그런 거라고. 뭐? 현지가 그러더라. 니네가 완전히 백수가 되기 전에 현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부순 거라고? 그딴 쓸데없는 물건 살 돈 있으면 현지 피부관리 비용이나 좀 보태든가 해. 피부관리라니. 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고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서 고른 거야. 엄마랑 누나가 해대는 사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뭐? 사치는 너희들이 부리는 거겠지. 업무고 나발이고 그냥 게임하려고 산 거잖아. 대체 누가 그래? 현지가 그랬어. 백수가 원래 게임하려고 컴퓨터에 돈 들이고 그런다더만. 아니, 누나가 하는 말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 파악도 안 되지? 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 뭐? 너희 같은 백수부부 먹여 살릴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 그래? 그거 참 고마운 소리네. 내일 바로 나가줄게. 어머,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천연석, 이게 대체 뭐야? 우편 도착했어? 변상금 1000만 원이라니 뭔 소리냐고. 뭐긴 우리 컴퓨터 변상금이지. 뭐? 내 거랑 수진이 거 합쳐서 그 금액이야. 1000만 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딜 더러운 방법으로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건방지게. 청구서 보낸 게 회사 측인 건 확인했어? 뭐? 회사? 그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했던 거라고. 지급을 해?
회사가 컴퓨터 2대를 사서 나랑 수진이한테 쓰라고 지급했던 거라고. 뭐?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서 작업 효율에 문제가 생겼었거든. 그래서 재택근무가 된 참에 하나둘씩 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가장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그 대상이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쌀 리가 있어? 엄마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영상 관련이랑 사진 처리가 메인이라서 그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려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든 모르든 변상은 해야지 어쩌겠어. 백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해봤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난 이런 돈 못 내. 적당히 해. 아직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 모르겠어? 에? 현서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엄마랑 누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5년 전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러는 바람에 아빠가 남겨준 유산은 이미 2년 전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몰랐지? 뭐? 그 후로는 나랑 수진이가 월세를 포함해서 온갖 유지비랑 엄마랑 누나 생활비까지 다 내왔어. 그랬어? 그래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건 엄마니까 앞으로는 싹 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 잠깐만!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컴퓨터 변상은 반드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일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란 소리야? 일을 해. 그럼 이만. 지금까지 저와 제 와이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엄마와 누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재택근무도 이해 못하고 결국은 변상 문제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들어간 1,000만 원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엄마랑 누나는 어디서 빚이라도 졌는지 한 번에 갚으며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생활비에다 사치 부리는 데에도 빚을 졌더군요. 다만 빚진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지 험하게 생긴 형님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된 데다가 월세도 밀리다 못해 결국 집주인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했고 그 후로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디 구석진 사창가에서 누나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미 연을 끊은지라 솔직히 제 알 바는 아니긴 합니다.